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한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과정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과정은 평화교육을 통해 원불교의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평화를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원불교 출가 재가교도 16명이 평화교육 진행자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과정이 마무리됐죠?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문화사회부에서 원불교 교단, 우리 원불교 교단 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계속 계획하고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평화 진행자 교육이라는 걸 함께 또 저희가 4주간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입문 과정이었고 앞으로 더 그 과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입문 과정이고요. 또 심화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입문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그중에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심화 과정을 열어서 더 좀 심화해보자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종교인들은 다 평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실천해야 되고 또 평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평화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또 막연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평화도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요. 사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 또 이 가치가 사실 어찌 보면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이것을 설명하라고 할 때 저도 사실 이 평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평화 감수성, 요즘 이제 감수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데 사실 평화를 직접 느끼고 실현해 봐야만이 이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특히 현대사회가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들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목격하고 나서 평화에 대한 가치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군데군데에서 실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원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죠. 네. 자, 먼저 우리 원불교인이라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또 원불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벌써 109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사실 원불교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원불교가 평화의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사실 가장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태어난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말살되었던 시대에 예.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평화를 갈구하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다. 네. 우리가 너무 억압되어 있고 갈등 속에 빠져있던 시기에 탄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평화를 더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많은 지금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원불교 사상 속에서는 병진, 쌍전, 병행과 같은 어떤 상반된 두 개의 가치관을 함께 아우르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는 곳에 오히려 평화가 숨쉬고 싹틀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가치관을 말살하거나 없애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풀고 화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용하면 회원하고 상생했을 때만이 평화가 정착된다는 거죠. 대종사님 교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평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막을 실천하고 사은의 감사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 나투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네. 평화라는 것이 누군가 상대된 상대방을
뭐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 가져올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원불교의 이념 자체가 평화의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불교인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원불교의 상징이 동그란 일원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원상만 봐도 그냥 평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상생하고 이렇게 포용해내는 정신. 네. 그런 게 우리 원불교의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번에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과정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평화 교육 진행자 되기 프로그램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또 평화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스모모라고 하는 비영리재단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피스를 이제 영어로 이 철자를 풀어가지고 참여, 대화, 문화예술적, 비판 창조적 또는 또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PEACE 이게 또 조합을 하면 또 평화인 피스가 되기 때문에 요 5개 그 어떤 개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학 쪽에서는 페다고지라는 명칭으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여러 가지 가치, 참여와 대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론 수업보다는 그냥 다 몸으로 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낯설게 바라보는 것, 어떤 상대방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나 개념들을 낯설게 보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재밌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인형놀이가 있잖아요. 끈으로 해서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 참여자 모두가 하나의 인형이 되어서 자신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상대방한테 몸을 매맡기면서 한 명 한 명의 끈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이게 서로가 어떤 협업을 해서 뭐 너는 이런 역할을 맡고 나는 이런 역할을 맡자고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한 게 아닌데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의 손짓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참가자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피드백을 서로 나눠보니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게 가능하거나 우리가 어떤 위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뭐 이 큰 뜻을 밑으로 내려가는 식의 하의 상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유기적으로 서로가 주인이 되고 서로가 또 손발이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서 구현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실마리를 얻는 그런 또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인형극, 어떤 역할놀이를 했을 때 정말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모든 게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되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극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평화, 이제 몸으로 정말 체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평화를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실천해 내는 게 또 중요할 텐데 좀 어떤 실천법들이 있을까요?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과정 속에서는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이 장마의 양상이 기존과 많이 다르고 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계속 좀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생태적 위기의 근저에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화라는 가치가 이제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파괴될 수 있겠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다 지참해서 각자 음료는 각자 텀블러만 사용한다든가 일회용품을 최대한 배제해서 일단 교육과정을 진행한 바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럴 때만이라도 사실은 그런 일회용품이라도 좀 줄이고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생태적 관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현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사소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네.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한다든가 더 나아가선 이러한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 푸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좀 큰 평화적 담론을 구현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의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 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평화적인 실천법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 전체를 봤을 때 큰 갈등, 큰 대립도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편에 이렇게 편승해서 좀 이렇게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견해가 완전 다른 사람과는 거의 우리가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면 서로 한번 그런 대화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극단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작은 견해 차이들이 있는데 그 견해 차이가 사실 우리가 이 평화라는 가치를 깨트리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와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과 내가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예.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설득을 해서 나의 뜻에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을 증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 네. 오히려 다름을 통해서 같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지 이 사람과 나를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관점을 갖는 어떤 강압적인 과정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이런 점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공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라도 나랑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되 다만 그 사람을 설복시키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름을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해의 시작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날처럼 갈등이 첨예한 이런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 우리 원불교인들만이라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르더라도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에 좀 앞장서는 그런 실천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원불교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그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이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과정은 앞으로도 또 있습니까? 새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번 과정은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저희들도 주최를 한 저희도 놀랄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제가 출가가 함께 또 어우러져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 교육 과정에선 내가 교무고 내가 교도라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정말 그냥 낯설게 타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어떤 다양한 또 어떤 조화들을 느낄 수가 있어 더 놀라웠는데요. 이번에 교육 과정에 참석자들의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저희가 후속 과정을 안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후속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원불교인들이 다 평화교육 진행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